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해설 자료, 이거 정말 흥미롭고 또 아주 깊이가 있습니다. 고대 동양의 고전이죠, 소학. 여기에 등장하는 성현들의 지혜를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 읽는 게 아니라 아주 정교한 영성공학적 틀인 통일 사상으로 해독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우리는 우주를 담는 영혼의 설계도, 즉, 우리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을 깊게 파헤쳐 볼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바로 들어가 보시죠. 요즘 시대를 보면 극단적인 이기주의나 자기중심주의 때문에 우리가 다들 철저히 파편화되고 고립된 채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자료가 제시하는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고립된 조각들이 아니라 우주적인 톱니바퀴처럼 서로 아주 촘촘하게 연결된 거대한 유기체의 일원이라는 거죠. 문헌에서는 이걸 연체, 즉 커넥티드 바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히 흩어진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생명망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스케일이 크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생명망 속에서 우리의 진짜 위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모든 존재가 가진 이중 목적이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 모두에게는 나 자신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개체 목적이 있고요. 동시에 내가 속한 더 큰 시스템에 기여하려는 전체 목적이 같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는 이 두 가지가 절대 서로 싸우는 대립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전체를 향한 이타적인 방향성을 가질 때 역설적으로 개인의 목적도 가장 완벽하게 달성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증명되었는지 첫 번째 인물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제나라의 전설적인 명제상, 안영, 즉 안자입니다. 공익을 향한 헌신, 주인의 심정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케이스죠. 일국의 총리,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안자는 평생 해진 옷을 입고 다 무너져가는 낡은 마차를 타면서 그야말로 극도로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심지어 임금이 보다 못해 화려한 저택을 주겠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굶주리는데 저만 사치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면서 단칼에 거절했죠. 불의한 결정에는 자기 목숨을 걸고 바른 말을 하기도 했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구두쇠처럼 돈을 아낀 게 아닙니다. 국가와 백성이라는 전체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물질적 욕망을 아주 철저하게 억누르고 통제한 거죠. 자, 그런데 안자의 이 행동을 영성공학적으로 풀어보면 이게 진짜 흥미진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기적인 욕망을 쫓는 육심이 있고 또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하는 생심이 있잖아요. 안자는 그 육심의 달콤한 유혹을 단호하게 억누르고 생심이 주인이 되게끔 확고한 주권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공익을 위한 희생이라는 아주 고귀한 생력 요소, 일종의 영적인 경험치를 듬뿍 획득해서 자기 영인체를 확 성숙시킨 겁니다. 다시 말해 사사로운 이익을 비워낸 그 자리가 영혼을 살찌우는 가장 강력한 자양분으로 채워진 셈이죠. 이어서 볼 두 번째 인물은 그 유명한 공자의 제자 자로입니다. 5%의 책임 분담 완수를 통해서 대상을 굳건히 지키는 부모의 심정을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이 자로의 이야기는요, 통일사상 영성공학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5%의 책임 분담 원리를 정말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을 한번 보세요. 95%의 환경만 주어지면 그냥 알아서 쑥쑥 자라죠? 그런데 인간의 영적인 성장은 아예 다릅니다. 우주가 무려 95%의 완벽한 기반을 다 깔아줘도 인간 스스로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나머지 5%의 책임을 채워 넣어야만 비로소 영혼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이 개성을 완성한다는 건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게 아니라 능동적인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일종의 공동창조 여정인 겁니다. 바로 이 점을 자로의 최후가 완벽하게 증명해줍니다. 반란군에 맞서서 죽음과 백성을 지키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 긴박하고 끔찍한 순간에 자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무기를 내려놓고 칼에 잘려나간 각근을 다시 묶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군자는 죽을 때도 관을 바르게 써야 한다. 와,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공포가 눈앞에 닥쳤는데도 자신의 존엄과 책임을 끝까지 지켜낸 겁니다. 이건 절대 허세가 아니에요. 타락 때문에 잃어버렸던 인간 본연의 주관성을 되찾고 자신에게 주어진 5%의 책임을 스스로 완수해낸 정말 위대한 주체적 결단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인물, 안회입니다. 영적 통각의 완성을 이루어낸 스승의 심정 그 자체를 보여주는 인물이죠. 안회는 사실 대나무 소쿠리에 담긴 밥 한 그릇, 그리고 표주박으로 마시는 물 한 모금으로
겨우겨우 연명하는 극심한 빈곤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절대 그 내면의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물질적인 환경이 아무리 척박해도 진리와 하늘의 로고스라는 아주 순수한 생명 요소를 끊임없이 자기 영혼에 쫙쫙 흡수하면서 내면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가혹한 외부 환경이라는 95%에 지배당하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는 5%를 철저하게 다스림으로써 진정한 내면의 자유를 쟁취해낸 겁니다. 화가 나도 남에게 옮기지 않고 같은 잘못을 절대 2번 반복하지 않는다. 안회를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이게 말은 쉽지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이 상태는 인간의 지식, 감정, 의지가 따로따로 놀지 않고 이타적인 사랑, 즉 심정을 중심으로 완벽하게 하나로 똘똘 뭉친 상태를 보여줍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영적 통각이 완성되었다고 표현하거든요. 안에는 정말 뼈를 깎는 수양을 통해서 아주 맑고 투명하게 이 지, 정, 의를 통합해낸 가치 생활의 진정한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3명의 성현들, 이제 이들을 통해서 3대 주체 사상이 어떻게 종합되고 나아가 심정 문화 세계가 어떻게 구축되는지 전체 그림을 한번 엮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성현들,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 주인공이 절대 아닙니다. 이들은 거대한 우주적 영성 퍼즐을 맞추는 핵심 조각들이에요. 안자는 공익을 관리하는 주인의 심정을 보여줬고, 자로는 대상을 끝까지 지켜내는 부모의 심정을, 그리고 안회는 진리를 끊임없이 탐구하는 스승의 심정을 보여줬죠. 이 3가지가 바로 원문 자료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3대 주체 사상의 튼튼한 뼈대입니다. 차갑고 기계적으로 굴러가는 현대의 조직사회 속에 바로 이 3가지 따뜻한 심정의 숨결을 불어넣을 때 우리는 마침내 사회 곳곳에서 진정한 영혼의 연금술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가족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의 윤리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사회, 국가, 더 나아가 세계로 무슨 프랙탈 구조처럼 쭉쭉 뻗어나가는 것. 문헌에서는 이것이 이상사회를 아주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공동윤리, 즉 공의주의의 실천장이라고 설명합니다. 부모, 스승, 주인이 보여준 그 참 사랑이 사회 전반의 역동적인 수수작용으로 확산될 때 인류는 드디어 우리의 궁극적인 종착지인 심정 문화세계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결코 캄캄한 우주에 외롭게 버려진 미아가 아닙니다. 사랑과 심정으로 힘차게 박동하는 이 거대한 연체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일부죠.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거대하고 유기적인 우주의 연결망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완성하기 위해 오늘 당장 내가 기꺼이 감당해야 할 나만의 5% 책임 분담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살펴보니 놀라운 영성공학의 원리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해설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